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28%, 그리고 코스닥은 0.2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현재 우리 시장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니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니 그런 것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개별 종목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. 지난번 한국은행에서도 분석을 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한 40% 정도는 돈을 벌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.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그리고 정부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도 종료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은 그대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이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. 이쪽으로 몰빵이 돼 있다 그러면 한 종목 엎어지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.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과,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앞으로 기준금리도 오르게 될 거고 정부에서 영원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언젠간 이렇게 한번 털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파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공매도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파산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우리는 분산 투자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.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고 가봐야 됩니다. 그런데 종목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. 투자다 보면 일단 보유하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때도 있고, 때로는 순환매를 통해서 신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,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좀 보긴 봐야 됩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기업 현금 흐름 있죠.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.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가치투자연구원에 오면 이런 거 예전에도 정리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암기하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겠죠. 그래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요 게시글로도 볼 수가 있고, 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통해서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꼭 공부하셔서 일단 보유 종목 한번 살펴보고, 또 그리고 앞으로 종목을 편입할 때도 반드시 현금 흐름 정도는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, 일단 어제 기준금리 동결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, 어제 동결은 4차 유행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, 또 그리고 경기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현재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였다, 이런 이야기였고, 그리고 오늘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. 요거는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했고,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이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은 좀 말하는 게 좀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실제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것도 시장에 굉장한 시그널이 되지만은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갖다가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분들의 입도 잘 쳐다봅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. 그래서 저런 분들이 대충 말할 때는 좀 중의적인 말을 많이 쓰죠. 대충 그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, 또 해석이 좀 모호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.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참 해석할 정도면은 공부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, 이야기하는 거 듣고 에이씨 저기 뭔가 그냥 이래도 좋은 말 저래도 좋은 말 같고 항상 좋은 말 같으면은 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,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취약계층도 걱정이 되는데, 또 그리고 가계부채도 걱정이 많이 된다. 딱 요까지는 딱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. 딱 요거 이야기하고 딱 끝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만 더 해봅시다. 일단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아직까지도 이 돈이 그냥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참 멀었습니다.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요것도 돈이고,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또 친구한테 다른 데서 빌린 돈 그것도 돈입니다. 부채도 돈입니다. 근데 실제 부채가 훨씬 더 많죠.
그리고 이것만 또 돈이 아닙니다. 또 더 있습니다. 뭐 투자 심리, 사람들 마음도 돈이 됩니다. 희한하죠. 주식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호가도 돈이 돼요. 또 부동산 시장에서 집 얼마에 살 거요? 이거 얼마 살 거냐?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. 그것도 돈입니다, 돈. 그 어떻게 입을 놀리는가에 따라서 몇 천만씩 그냥 쑥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투자 심리에 의해서 다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돈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돈들이 사라지는데 그게 바로 이 파산 위험, 사람들이 파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그냥 허공으로, 이게 심리에 의한 거니까 사라지기 쉽겠죠. 그리고 못 갚으면 떼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. 이쪽 돈은 사라지기 쉽습니다. 이거는 진짜 찍어낸 것은 물리적인 돈이고, 근데 이것도 사라지죠. 돈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 영원히 못 찾는다 그러면 이것도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산 위험, 이걸 좀 지적한 거고, 분명히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어서, 또 기업부채도 있죠. 하여튼 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걱정된다는 것은 파산할 거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, 대충 이런 말씀을 또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런데 꼭 이것만은 아니다.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. 수요와 공급의 법칙.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. 그냥 원하는 곳에 공급이 충분히 되었나 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 말이 좀 그렇죠. 원하는 곳에 원칙, 원리 원칙 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. 이 부동산 가격은 돈이 많이 찍으면 오르는 거 맞다. 인정한다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공급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그런데 그거 뭐 현재 지난 몇 년간 이 정책을 갖다가 폈던 그 사람들도 왜 모르겠어요.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, 근데 그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난 몇 년간 이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부동산 쪽에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여버리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팔지 않겠나.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고, 이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때려 매기니까 오히려 뭐 자녀에게 줘버리고 자녀에게 줘버리고 뭐 꽁꽁 싸들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딸려가지고 돈은 늘어나지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가격이 더 급등한 요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정책 실패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요건 세금 올려서 이야기한 거고, 지금 최근에 대통령 후보 뭐 이신 분들의 이야기,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. 이거 토지 공개념 이런 것처럼 이거는 모두의 것이요,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가지자, 사람들한테 요만큼만 가지자, 뭐 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 받으라, 뭐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, 이것도 일단은 땅을 요만큼만 가지라는 것은 수요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리고 뭐 세금을 더 높여가면서 공급에 늘려가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건데, 하여튼 여튼 최근 몇 년간은 세금으로 이 공급을 조절하려고 했었고,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이래 토지 공개념 이런 것처럼 아예 막 법적으로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. 시장 자율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중국 공산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. 공산당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산당은 아직은 아닙니다. 앞으로 공산당의 국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.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당 국가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,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. 자, 오늘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의약품, 서비스업, 음식료품, 뭐 보험 이쪽으로 좀 돈이 들어왔는데, 요거 오늘 세력들이 뭐 수급이 별로 안 좋아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몇 개 없어요. 7개 정도 됩니다. 몇 개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.
일단 롯데 쇼핑 그냥 딱 봐도 많이 안 올랐냐는 생각이 들죠. 다른 종목들 같으면은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만큼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롯데 쇼핑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. 예전 같으면 좀 많이 올랐을 수도 있죠. 지금 유통업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저 쿠팡이 들어와가지고 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. 쿠팡이 들어와서 싹쓸이 해버리고 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배달 관련해서 앱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싹싹 틀어가지고 지금 아마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면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서 비대면 쪽으로 지금 상당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체질 개선해 가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변하겠다.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게 면세점도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죠. 여튼 요거는 많이 안 오르지 않았다는 거고 싸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쌉니다. 이 종목은. 롯데 정밀화학은 아까 롯데 쇼핑하고 다르죠. 아까 롯데 쇼핑은 이랬잖아요. 저기 가다가 요 있다, 이쯤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요가 있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. 이거는 또 파란색 덧글씨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싸다라고 볼 수가 없죠.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. 이 종목도 아까 이게 작년이면 롯데는 한 여점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요가 있으니까 이거 많이 올랐다. 조심해야 되죠. 이마트는 비슷하죠. 이마트는 뭐 롯데하고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.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죠. 쌉니다. 그리고 제주항공은 뭐 최근 들어서 자주 나와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. 그래, 한샘 같은 경우는 참 이거 대단한 기업입니다. 이 후계자가 없어서 이렇게 사모펀드한테 팔리는 거 본데 여튼 이게 팔렸다고 그럽니다. 팔렸는데 그래요. 이거는 그래,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. 갑자기 최근 들어서 너무 이렇게 급등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,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동안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, 뭐 일단 그래 생각이 듭니다. 해성DS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.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뭐 괜찮은 종목은 한 두 종목 있네요. 롯데쇼핑하고 이마트 한 두 개 정도 있고,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오른 종목들 보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여튼 오늘 뭐 시장 대충 좀 살펴봤는데 시장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. 그냥 개별 종목으로 현재 시장이 흘러간다는 거고,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고, 그 과정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몇 개 있고 현금 흐름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, 대충 그런 이야기들입니다. 그리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는 전 세계 경기가 다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뭐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. 자,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그 시장이 있죠.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정도 됩니다. 지금 M2 통화가 3,379조 정도 됩니다. 이게 2021년 5월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. 지금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작년이 한 9.3%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거든요. 올해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냥 10%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, 작년보다 사실 2021년 들어서 자꾸 돈이 뭐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뭐 대출 내는 거 규제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. 사람들이 훨씬 더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그리고 이 돈이 2014년도, 그 이전 자료도 찾아보면 있겠죠. 2014년도에 한 2,000조 정도 있었는데, 지금은 거의 한 뭐 3,400조 정도 된다면은, 참,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시중에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죠. 이 돈들이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도 있지만,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, 부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 어쩔 수 없어요. 종이 돈이 계속 이렇게 유통되는 동안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가야 될 때도 있고, 때로는 좀 적게 들고 가야 될 때도 있고, 뭐
또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부동산과 주식에 좀 분산을 좀 해서 그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뭐 때로는 부동산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때, 또 때로는 주식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때, 때로는 부동산과 주식을 확 줄이고 뭐 금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들고 가야 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튼 이 종이 돈이 존재를 하는 한 돈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는 그냥 잠시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늘 해야 되는 그냥 필수적인 그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. 그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퍼져가지고 있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